FM 90.7MHz 경인방송 상편 아침 원기범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최근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상당했는데 현재 피해 복구 상황 또 추가 피해 대책 이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당장 오늘 수해 대책 방지 복구 현황에 대한 당정 협의를 열어서요. 네네. 지금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네. 그리고 기상청장 이렇게 6분 정부 측이고요. 네. 당 측에서도 정책위 의장과 각 위원장들이 함께해서 15명, 전부 21명의 주요 당정회의를 좀 개최, 이제 7시 반부터 합니다. 7시 반부터, 예,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104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말이죠. 예.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했는데, 특히 네. 또 인천에서는 이 춘천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인해서 인하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갔다가 참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도를 했고, 또, 대표께서도 직접 참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애도의 뜻을 표하셨는데, 이번에 참 소천한 인하대 학생들을 위한 추모 사업도 추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그 현장도 가보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이 학생들이 푼돈이나마 아껴가지고요. 봉사를 하려고, 이제 참 시골 농촌으로 가서요. 네. 과학을 가리키고 과학자들을 키우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학교에 묵을 수가 없으니까 하루만 펜션에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가 참 이렇게 큰 재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 뜻을 기리는 사업을 해서 네.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요. 네. 오히려 더 후일에 많은 과학자들을 양성하고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네.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시군요. 이 숭고한 봉사정신, 또 그렇습니다. 희생정신, 이것을 이제 잘 기념하자 이런 또 뜻인데. 과학 입국을 하려는 그 뜻이 아주 가상하죠. 그러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네. 시골 학교 학생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차원에서 네. 갔기 때문에 참 또 이제. 19살부터 26살 사이에 네.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요. 그렇습니다. 첫 방학을요. 그것도 첫 방학을 그렇게 봉사에 그 동아리가 아주 유명한 동아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귀한 뜻을 좀 잘 기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내년 총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지금 한나라당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지방선거 참패. 네네. 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내년 총선도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원내대표로서 이 총선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는 선거는 그때그때 민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최근 민심이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의 국격은 아주 높아졌는데 서민들을 돌아보면은 하나하나의 생활은 나아진 게 없지 않냐라는 비판이 크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갖고 있는 창출된 부와 또 능력을 서민 생활 향상에 쏟아야 된다. 그래서 각 이제 생애 주기별로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등록금이라든지 애들 키우는 문제라든지 취직하는 문제라든지 집장만 또 노후 대책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요. 이제 정부 여당이 해답을 내놓으며 거기에 진정성과 또 그 현실성을 보면서 표심이 움직이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완 작업을 잘 하면은요. 네. 정책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다시 회복이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러게요. 원내대표께서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사실 이제 좌클릭 가시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말이죠. 네네. 상당히 이제 민생 중심의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생각들을 좀 해오고 계신데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크게 작용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좌우의 어떤 정책의 출발점은 다를 수 있지만요. 네. 우리가 다루는 민생 문제는 같기 때문에 그 시각과 출발점이
다른 것에도 불구하고요. 민생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이 명제는요. 네.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은 뭐 인천의 뭐 중진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인천에서의 그 지역 민심을 돌리는 것에도 상당히 관심을 쏟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천 지역은? 인천 지역이 아주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3도가 다 모여 계시고요. 네. 또 아주 개방적이면서도 진취적이고 정치 성향이 과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민심 흐름이 바로 전국 정치 민심의 방향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인천에 특별히 또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에 좀 더 공 들이신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인천의 주요 현안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원내대표께서 이제 국회 국제경기대회 개최 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을 어떻게 지원해 주실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로서는요. 그동안 약속했던 것은 다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시가 스스로 해결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일으켜서 해결하겠다는 부분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사정 변경이 됐거든요. 지난 시정부 시절의 얘기죠, 그죠? 그러시죠. 네. 그리고 이제 현 시정부도 그러한 재정 부담 능력이 이제 미약하기 때문에요. 아시안 게임이라는 것은 이 국책 사업으로서요. 단순히 이제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인수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과 또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장관이나 그러니까 정부나 당이나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정을 어느 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요. 지난번 장관하고 이제 인천에 우리 장관이 내려왔을 때 얘기한 것이 전체적으로 국회가 중심이 돼서 예산안을 좀 올려달라. 그러면은 정부는 아주 대폭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기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광위나 또 경기특위 또 이 예결위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요. 인천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서 예산안에 대한 발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호응이 있으면은 아마 무난히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까. 네. 자, 이 여러 가지 뭐 인천의 사안들을 좀 잘 풀어나가려면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어떤 그 인천의 정치력이랄까요, 그 좀 비중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예, 절대적인데 사실 뭐 인천에 뭐 이윤성 의원 같은 경우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고 또 황 원내대표께서 이제 집권당의 원내대표까지 맡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힘을 키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선이 되니까요. 중요한 국회직이나 당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인천이 초재선 의원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진 의원들이 나오면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데 직책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을 맡는 동안에 지역 발전, 국가 발전에 인천이 큰 공을 세웠다 하는 업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인천 경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출발점이랄까요, 이제 중심이라고 할까요, 이 송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뭐 대표에도 지역구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송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경제를 좀 발전시킬까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자 유치와 국제 도시로서의 그 이제 육성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여건 조성이 여의치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국제병원도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표류하고 있고요. 특히 야당의 반대가 아주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투자 유치를 과감히 진행해야 된다. 국제기구와 국제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신항 건설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크루즈선이 20만 톤 이상이라도 정박할 수 있는 신항을 조속히 건설해서 이러한 크루즈선과 페리오 이러한 운항하는 여객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명품몰이라든지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국제 도시로서의 명목을 갖춰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집중적인 선택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끝에서는 B티어, 네. 우리 셀트리온이나 또 이 바이오 삼성에서 네. 바이오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가천의과학대학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여기에 또 약대가 들어오고 또 과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들이 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가장 각광받는 산업인 BT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지역을 발전시키면은 BT 관련 외국 투자와 또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 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사람이 많이 오게 하고 또 네. 돈도 좀 많이 들어오게 하는 네, 그것이 이제 경제 활성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회의 들어가셔야죠. 네. 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